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28일 산뜻한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26,000달러 8월 18일 롱 포지션 대규모 청산 이후 10일간 횡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알트코인도 거래량 작으면서 비트코인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 8월 중순 대부분 매도하고 장기 투자자 고수들 위주로 남아있는데 8월 25일 잭슨홀 미팅 후에도 시장 반등 크게 안 한다는 것은 이번 8월장 잭슨홀에서 말한 9월 물가지수가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움직임의 핵심이라는 거고요. 8월 31일 PC 물가지수 발표하고 9월 13일 미국 CPI가 9월 코인 가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말 9월 발표될 물가지표 반등은 코인 시장에 앞으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대신에 세력들도 물가 반등이 안 좋다는 점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같이 초보자보다 고수가 많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숏포지션 대량 청산되고 반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대로 그대로만 나온다면 코인 시장은 횡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거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나 이더리움 도미너스 역시 주말 동안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시장 다음 방향성을 침착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9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9월은 미국 증시나 코인 모두 횡보 또는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달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보통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평균적으로 자본시장을 주춤했었고요. 비트코인은 2017년부터 9월이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5%, 2019년 마이너스 13% 하락이 가장 컸고 최근 6년간 9월에 단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 버블장 주식 코인 할 거 없이 다 오르는 장에서도 비트코인만 마이너스 7.5% 하락을 했고요. 9월은 전형적인 코인 비성숙기로 롱 포지션 배팅보다는 숏 포지션 비중이 확실히 높은 달이죠. 그러나 10월 이후를 보시면 초록색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 2020년 같은 유동성 장에서도 비트코인이 40%, 50% 폭등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좀 더 차트를 가지고 직시적으로 보면 작년 9월에는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8월에 미리 하락이 컸습니다. 9월 역사적 하락장이라는 공포감도 있고 작년 잭슨홀에서 8월장 강경한 긴축 태도에 나스닥도 같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락 오는 듯 하다가 9월 12일에는 숏포지션 대량 청산이 되면서 비트코인 탈출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최근처럼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이 높아지면 정기적으로 청산을 시키면서 코인 가격 방어를 해주려 하기 때문에 이런 탈출 구간이 나온 거고요. 이번 9월에도 이런 탈출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잭슨홀 이후에서는 개인들 거래량 여전히 살아있던 구간이어서 9월 7일까지 잭슨홀 이후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 상승했고요. 그러다가 대규모 롱포지션 청산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근하고 비슷한 움직임으로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이 크면 항상 청산이 큰 법입니다. 비트코인이 약간이라도 반등이 나오려면 코인 호재보다도 단기 거시경제 움직임이 중요하고요. 중국이 미국 채권 안 사주면서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고 미중 관계 급격히 악화가 되고 있는데 7월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서 러몬드 상무장관도 중국으로 갔습니다. 옐런 장관 방중할 때 미국이 채권을 사돌라 요구를 했고 중국은 무역제재 해소를 요청해둔 상태이고요. 때문에 상무부 장관 러몬드가 간 건데 2021년에도 러몬드 방중을 했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중국도 8월 브릭스 정상회담 성공리에 마치긴 했지만 시진핑이 미국, 한국, 일본 정상과는 미팅을 아직까지는 안 했고요. 실무진들끼리 사전에 성과가 있어야 마지막에 정상들 미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하고 중국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인사들 이렇게 방중이 지속이 되면 올해 안에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코인이나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이든은 8월 중국이 악당이다, 시한폭탄이 있다고 강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국 내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친중국파라 할 수 있는 레이 달리오도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만나보기보다는 한국 윤 대통령 통해서 밀당 간보기를 하는 거죠. 미국 내수 경제가 좋긴 하지만 나이키나 디즈니 대표 소비주들은 주가 하락폭이 2020년 코로나 폭락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치면 $10,000 정도 내려간 건데 올해 안에 미국, 중국 협상이 긍정적으로 안 나온다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죠. 잭슨홀에서 파월의장 2% 인플레이션율 고수와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해서 미국 증시 투심은 부정적인 비중이 35%까지 상승했습니다. 작년 하락장에서 부정적인 투심 6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번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상승을 한 거고요. 8월 초 긍정적인 투심도 49%에서 급격히 감소해서 32%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가 떨어지고 월가에서 중국발 리스크 크다 공포 뉴스 터뜨리면 투심이 하락을 하는 거지만 개인들 투심은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12주 최저치로 긍정적인 투심 감소를 하면서 증시나 코인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심리가 주식시장 팽배를 하면 두 가지 케이스로 부분 매도하거나 추가 매도 없이 홀딩하면서 시장 지켜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는 게 일반적이죠. 업비트 내 코인 거래량은 거의 역대치 수치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2019년 횡보장하고 비슷한 수치고요. 한국 투자자들 코인 횡보에 거래량 많은 코스닥 잡주들 투기 늘어나면서 투기자분들 옮겨간 이유가 크죠. 하지만 코인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낮은 거래량은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 비중 적어서 세력들 개미 털기 할 필요도 없고 거래량이 낮아서 작은 호재 하나에도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011년 상승자란 샌드박스 코인은 1월 저점과 6월 SEC 증권 불이로 내려온 저점 모두 깨고 하락한 상태입니다. 알트코인 하락은 계속된다 이야기 들었고 중경도들이 가설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알트코인 저점이 최소 3번은 경신되는데 첫 번째 저점이 갱신 진행 중이고 몇 번은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투자로 하락장 멘탈 지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투자인 거고 확실히 2배 3배 수익을 가져가려면 알트코인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수익률 높이는 데는 더욱 빠르다 볼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메타버스 섹터로 빅테크 메타가 9월 27일 메타 퀘스트 3 AR 헤드셋 신규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기존의 퀘스트 2보다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다를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메타가 애플처럼 전자기기 회사도 아니고 SNS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퀘스트 1, 2만 봐서는 퀘스트 3 기대치는 확실히 낮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전자기기는 원래 잘하는 회사가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퀘스트 3로 메타버스 산업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샌드박스 역시 반등이 올 수가 있겠지만 내년 애플 MR 헤드셋 발표 전까지는 약간 반등 이후 다시 내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코인 주식 모두 오른 종목에 관심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알트코인 저점 타이밍을 기다려보면 비트코인 우량주 투자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수익에서는 더욱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저점 제대로 잡으면 반등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메타버스 섹터가 올해 초 AI처럼 붐이 일어나면 샌드박스 여기 뒤에 공 하나가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메타퀘스트 3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고요. 헤드셋을 착용하고 양손에 스틱을 들고 있는 건데 퀘스트 2 이전 버전은 상당히 무겁고 답답해서 홍도도 낮았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은 애플도 내년에 처음 출시를 하고 메타는 꾸준히 제품 생산할 듯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술 발전은 지속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최근 눈여겨볼 만한 데이터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했습니다. 채굴자들 움직임이 2010년 하락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었지만 6월 블랙락 비트코인 ETF 출시 전에는 사전에 정보를 알고 여기 파란색 대량 특코인 현물 매수를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가 8월 18일 하락에서도 매수하는 듯 하다가 비트코인 26,500달러 약간 반등 오니까 오히려 매도를 했습니다. 6월 블랙락 ETF 전 비트코인 매수했던 것보다는 이번 매도는 확실히 작을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도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채굴자들은 작년 투자 관점에서 움직임은 매우 나빴습니다.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면서 손해가 막심했는데 최근같이 이렇게 긴밀한 움직임 나오는 것은 채굴자 세력들이 트레이딩 전문가를 고용했거나 월가 세력들과 정보 공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